유컨피던스 성장 이론으로 전환한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을 하나 떠올려보자. 곧 하게 될 어색한 대화일 수도 있고 어려운 프레젠테이션이나 입사 면접일 수도 있다. 이제 눈을 감고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졌다고 상상하며 그 안에서의 당신을 느껴보자. 자세히 상상하다 보면 신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가? 복부가 뻐근한가? 심장이 더 빨리 뛰는가? 목 근육이 경직되는가? 그 감각들을 유념하며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해보자. 스트레스는 헤어로운이 최대한 피해야 하는가? 첫 번째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두 번째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타이거 우즈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더 능력을 발휘하고 기분도 좋아질 것이다. 우리의 부시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활성적 스테로이드 중 하나인 디히드로에피안도스테론 황산염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이다. 이 물질은 기분을 좋게 하고 생리적인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등 우리 신체와 뇌에 몇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와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불안을 두려워하면서 이를 더 악화시키는 것일까? 아니면 마라 윌슨의 말대로 어떤 사람이 불안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일까? 이런 자신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관점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캐롤 드웨건 자신전서 마인드셋에서 어쨌든 우리 몸과 마음에서 심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그 생각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의 성격이나 지른 감정 상태가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다고 여기게 된다. 자신에 대한 그와 같은 고정 이론은 살면서 쭉 성공했다면 자신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깨지기 쉬운 자신감일 뿐이다. 어떤 좌절이나 실패도 그 고정된 생각이 틀렸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되어 드는 말 자체에 이를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몹시 걱정스러운 일이다. 반대로 성장 이론을 갖고 있다면 실패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배움의 일부일 뿐이다. 성장 이론에서는 능력이 변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는 자신에 대한 관점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성격과 감정은 어떤가? 당신의 성격과 감정이 미리 결정되어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경험과 학습, 반복이와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 적어도 일부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성격과 감정에 대해서 고정 이론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성장 이론을 갖고 있는가? 고정 이론을 갖고 있는 청소년은 그 나이 또래에서 흔히 일어나는 떠들림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힘들어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거절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 결국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드웨거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그런 청소년들은 새 친구를 사귀는 노력을 덜하고 그래서 갈수록 더 고립되고 불행해졌다. 같은 연구에 따르면 어린 마라 윌슨과 같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생각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안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그런 감정을 타고난 것을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다음 질문을 답해보자. 덜 불안해질 수 있을까? 다음 질문에도 답해보자. 무슨 일을 하든 불안해하는 성격은 어쩔 수 없을까? 첫 번째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두 번째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은 불안에 대해서 고정 이론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고정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나 헤어지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 더 대처하기 힘들어했다. 자신에 대한 고정된 믿음은 두렵다는 감정과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몸과 마음의 두 배의 타격이 된다. 그 낯설고 통제하기 힘들어 보이는 감정들이 아니어도 우리는 살면서 충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사실 통제가 가능하다. 불안은 어쩔 수 없다고 믿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삶의 스트레스에 훨씬 잘 대처한다. 그리고 고정 이론을 가진 사람보다 심리적 도움을 훨씬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불안은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지. 불안이라는 것이 실패를 긍정으로 껴안는다. 실패를 내 어린 친구에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오빠보다도 1년 반 정도 늦게 태어난 딸의 이름은 김이었다. 오빠는 언제나 반에서 상위권이었고 대학까지 이를 유지했다. 김은 그만큼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꾸준히 발전해서 실력 좋은 학교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은 유지했다. 하지만 나는 김의 시험 결과에 대해 부모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김이 B나 C의 성적을 받아오면 그들은 괜찮아,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닌데 뭐 라고 그녀를 위로하거나 오빠와 비교하면서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심지어 친구인 나에게 불쌍한 것, 오빠처럼 공부머리가 없어서 말이야 라고 말하며 김을 가요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김의 성적도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오빠가 너무 쉽게 이룬 우월감에 비하면 늘 부족했다.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김은 평범한 아이라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들어가긴 했지만 1년 후에 학교를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했다. 내가 알던 김은 영특하고 재치있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나는 김이 왜 대학을 그만두었는지, 왜 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지 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감의 근원에 대해 내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오빠가 기존이었던 부모에게는 김의 모든 시험 결과가 그 실패나 마찬가지였다. 어쩌면 김 스스로도 자신은 실패를 잘하고 생각했고 자신 경험이 부족해서 일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것일까? 부분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김의 생각을 그쪽으로 이끈 것은 그녀의 실패 자체가 아니라 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내 능력은 고정되어 있으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사고방식이었다. 김은 학교에서 직장까지 그 생각을 이어갔다. 그러면 그러한 사고방식은 어디서 왔을까? 실패에 대한 김 부모의 전반적인 사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김의 실패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서 온 것이다. 당신이 만약에 부모라면 다음 문장에 어떻게 반응할지 보자. 실패를 삶에서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패를 경험하면 나중에 더 잘할 수 있다. 실패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너의 능력을 방해한다. 실패는 생산성을 떠들어댄다. 부정적인 효과를 끼치기 때문에 실패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부모가 어떻게 대답했을지. 처음 3개의 질문에 동의하고 나머지 3개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 아이들도 자신의 감정이나 능력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대답했다면 당신 자신은 능력이나 감정이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며 더에게 실험 참가자들이 보여주었듯이 자신감이 낮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의 입장에서 질문에 답했다면 부모의 사고방식이 당신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보자. 김의 부모는 김의 중간의 성적을 실패로 보았다. 김이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부모의 두려움은 자라나는 김의 마음에 새겨졌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고정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학업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독립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에 대한 자신감에 널리 영향을 끼쳤다. 김은 청소년기부터 성인기 초까지 불안과 우울치료를 받았는데 의사 또한 실패처럼 보이는 그녀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치료를 받으며 김의 고정 이론과 그로 인한 자신감 저하는 더 고착이 되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김은 결국 그 고정 이론에서 자신을 꺼내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임상심리학자를 만났다. 김의 자신감 부족은 실패에 대한 부모의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 우리의 자신감과 가까운 관계에 몹시 의존하기 때문이다. 형제자매와 경쟁했던 사람에게 그 경쟁이 자신감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혹은 떨어뜨리는지 물어보자. 부모 역시 실패에 대한 사고방식은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자신감에 영향을 끼친다. 자신감은 성공을 통해서 혹은 삶의 뜨거운 선효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자신감은 역경을 이겨내고
실패를 포용할 때 나온다. 어려움을 직면하며 얻는 승리감이 자신감을 고취한다. 이는 다시 통제감을 강화하고 감정과 능력이 고정된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약화시킨다.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실패에 대한 사고방식이다. 자신감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다. 무엇이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긍정적인 일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믿음이다. 자기 신뢰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지만 보통 직감에서 나온다. 직감은 흥분과 불안을 차별하지 않으며 이는 그 직감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신감은 삶의 성능 좋은 연료 첨가제이며 중요한 요소는 바로 통제감. 통제감을 느끼지 못하면 자신감이 부족하고 덜 행복하다. 성공 역시 우리를 자신 있고 행복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성공에는 자신에 속한 계층이 누리는 다양한 이득도 포함이 된다. 이는 우리 내 깊은 것의 보상으로 그대로 재현된다. 행복과 자신감, 통제감의 토대가 되는 원시 시대의 도파민 방출 회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활발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우리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튼튼한 유대감, 통제감이 우리의 행복과 자신감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 경제적인 효과의 해독자가 되어준다. 많은 인간관계는 권력과 지배, 그리고 힘이 제공하는 자신감으로 형성된다. 가정이나 직장, 공동체의 기업까지 인간의 위계 질서는 어디까지나 존재하고 그 사다리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더 큰 힘과 통제감을 갖게 되고 결국 자신감도 높아진다.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면 권력이 제공하는 심리적인 물질적인 이점을 차지하기 위한 미세한 겨루기가 존재한다.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며 이는 대체로 공정할 수 없다. 또 크고 적어도 얼마든지 더 영리한 첫째들이 동생들에 비해서 유리하다. 남성은 여성보다 더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많은 문화권에서 더 높은 지위를 부여받는다. 자신감은 황금같이 소중한 자원, 그리고 사람들은 그 황금 같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훔치고 타인의 것을 시기하고 그리고 성별이 개입될 때 그 투쟁은 가장 복잡하고 격렬해진다. 12.